아이고 롯데야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70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인터뷰 모음집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욱, 한동희, 추재현, 안치홍 선수 인터뷰가 나란히 있어가지고 요 4개 인터뷰를 쭈루루룩 좀 정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김진욱 선수 인터뷰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김진욱 선수 인터뷰에 덧붙여가지고 조금 육상 관련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동희 선수 인터뷰고, 그 다음에 주재현 선수 인터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치홍 선수 인터뷰까지 이렇게 주르륵 준비되어 있고, 김진욱 선수 얘기도 뭐 같이 하면서 좀 비중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인터뷰로 제가 정리한 걸 좀 소개해드리면서 코멘트도 약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욱 선수부터 이제 보자면은 정리를 쭉 하니까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프로 데뷔 후 첫 번째 비시즌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라는 그 질문은 아니고,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쭉 보고 항상 인터뷰는 그 제가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사실 이 긴 내용인데 풀어서 보면은 사실은 덧붙여 있는 내용들은 기사들이 다 사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기사의 특성상 이게 인터뷰 멘트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저는 인터뷰 멘트만 따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 주제들은 제가 조금 보고 그 인터뷰 답변에 맞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이제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데뷔 후 첫 번째 비시즌 기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비시즌 기간의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다. 현재 피칭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운동적으로 말하면은 코어가 약하다 보니 많이 운동을 했고 폼 교정도 내 스스로 찾아서 하려고 했다. 재구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크게 바뀌지는 않게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폼 관련된 얘기죠. 그 투구 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구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사실 투구 폼을 많이 건드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투구 폼을 너무 건드렸다가 그 상당히 더딘 선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결국은 본인이 편한 폼으로 가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그 투구 폼을 손대가지고 성장 못하고 있는 뭐 윤성빈 선수, 서준 선수 생각해보면은 그냥 본인이 가장 편한 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역사적으로 선수들을 봐도 그 훌륭하게 성적을 낸 투수들은 사실은 투구 폼이 안 바뀌었습니다. 계속 늘상 자기가 던지던 폼대로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와이드한 것도 있는데 너무 폼이 크다 보니까 더 커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팔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변화구도 힘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선발할 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팀의 그런 육성 방향이나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좋은 거를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은 좋은 거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선수의 올해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2일 2등 더 잘하고 있는 동기들이 있는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야구 선수라면 다 똑같은 것이고, 친구들도 똑같다면서 야구가 올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2, 3년 뒤에 친구들보다 더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진욱 선수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제 이런 씩씩한 마음가짐 이런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마운드에서 위축된 것도 있는데 새로운 시즌이 되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본인의 가장 강점인 강한 멘탈, 긍정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을 또 나타냈습니다. 김주욱 선수가 지금까지 인터뷰한 거를 뭐 데뷔 때부터 쭉 보면은 단 한 번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못한다는 그런 전혀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더 잘할 것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지금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결국 멘탈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구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올해 목표는 작년 퀄리 스타트를 한 번도 못했는데 그래도 선발 투수다 보니까 해보고 싶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면 승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승선하는 것까지 목표라고 했는데, 일단은 당연히 그 선발 투수의 기본적인 덕목이 퀄리티 스타트니까요. 퀄리티 스타트 욕심을 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당연히 퀄리티 스타트를 많이 하면 승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이 제한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김주욱 선수는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점해져 있습니다. 사실 만 24세 이하의 이제 선발 요원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리그에서 만 24세 이하인데 선발로 활약한 선수가 당장 떠올려봐도 뭐 이유리 선수 정도밖에 생각이 사실 안 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만 24세 미만인데 선발로 뛰는 선수들이 거의 없다시피 원태인 선수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바로 떠올리기에는.
그래서 올 시즌 그 선발로서 로테이션만 잘 돌아준다면 사실은 아시안 게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저번에 이제 올림픽 때 경험이 있고 올림픽 때 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큰 게임에 강하다는 그런 인식을 이미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시안 게임 승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발이든 불펜이든 일단 강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좌완 투수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로만 하면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또 메달을 획득해가지고 금메달을 획득해가지고 그 병력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것이 우리 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이제 이어붙는 기사로 이제 서튼 감독의 김진욱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데, 서튼 감독은 김진욱은 선발 투수를 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면서 김진욱은 리키 마이노이드, 로이스 레인, 강영식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욱이 앞으로 선발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 논의 중에 있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추어 선수가 1군 레벨에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고 겁을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순위에서 뽑히고 재능이 많은 선수라도 준비 과정이 없이 1군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같은 자완 투수인 강력식 코치가 또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기사에서 또 소개가 돼 있었고, 그리고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발 투수를 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서튼 감독이 그 못 박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가 1군 레벨에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고 겁을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순위에서 뽑히고 재능이 많은 선수라도 준비 과정 없이 1군에서 경기를 하면 위험할 수 있다 하면서, 이것이 제가 그 원본 기사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은 그 선발 준비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그 고지식하게 할 거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서튼 감독이 남긴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를 더 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튼 감독의 이제 선발 경쟁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요. 그 1, 2, 3 선발까지 말고 4, 5, 6 선발, 4, 5 선발, 6 선발까지는 아직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사실상 그 4인 선발은 물론 이제 이인복 선수한테 기회를 먼저 주겠다고 했지만 확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김진욱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1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김진욱은 현재 주어진 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고 잘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베스트는 6선발이 불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선발의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고 시즌 중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서튼 감독의 그 선발에 대한 그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6선발에 불펜이 있다는 게 그 뭐 우리나라 야구에 사실 그 정규 6선발을 가져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체 선발의 개념으로 6선발을 좀 점 찍어 놓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기사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그 김진욱 선수가 당장 이제 선발로는 기회를 못 받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발과 불펜으로 가는 기회는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기사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진욱 선수가 이제 4선발이 일단 이인복 선수가 먼저 기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5선발 자리를 먼저 기회를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6선발, 그러니까 그 뭐냐 대체 선발과 그 다음에 불펜을 오가는 정도의 역할은 할 것이고, 일단은 꾸준하게 선발로 기회를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발 투수 김진욱 선수를 올해는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김진욱, 서준원, 이승원 외에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선수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많은 선수들이 있기에 젊은 선수들이 많기에 5선발 경쟁이 흥미롭고 기대가 된다면서 젊은 투수들한테 좀 그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멘트로 마쳤습니다. 그 서튼 감독의 인터뷰로 보니 굉장히 물 흐르는 듯이 인터뷰를 굉장히 잘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좀 부정적으로 읽히거나 아니면 선수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여론 언론에서 좀 물어뜯을 만한 요소를 전혀 주지 않는 굉장히 뛰어난 인터뷰 스킬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임 허문회 감독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말만 하면은 항상 그런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말만 해가지고 굉장히 그 경기 외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사실 팀 내에서도 그런 좀 위화감이 좀 조성되고 있었는데, 스튼 감독은 지난해부터 이제 1군을 맡고 나서부터 진짜 인터뷰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뭔가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한다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굉장히 감독으로서 그런 인터뷰 스킬은 정말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한동희 선수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사 사진을 잠깐 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 넘어간다면서 굉장히 귀엽게 나온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아시다시피 사직구장이 커졌는데 이거에 대해 신경 쓰이지 않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넘어갈 타구는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 형들과 이야기를 해도 구장이 커서 압박이 들어오는 건 없다. 정확하게 치다 보면은 넘어갈 것은 넘어간다면서 나는 오히려 큰 구장에서 홈런을 잘 친다. 작은 구장에서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큰 구장에서는 정확하게 치려고 하니 좋은 타구가 나온다면서 코치님들이 타구를 조금씩 띄울 수 있게끔 각도를 신경 쓰자고 하신다. 정확하게 치면은 타구가 뜨는 것이다. 힘을 빼고 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다른 거는 다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멘탈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이제 타구를 띄우자는 얘기를 코치님들이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뭐 항상 얘기를 하는 건 한동희 선수의 기술적인 면이나 뭐 여러 가지 타격적인 스킬에서는 사실 더 군더더기가 없고 워낙 힘도 좋기 때문에 워낙 비거리도 많이 나오고 밀어치는 홈런도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파워적인 측면에서 사실 구장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인데 다만 이제 각도가 좀 낮아가지고 너무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많이 이제 타구가 가서 홈런이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힘에 비해서는. 그리고 뭐 비거리에 비해서 홈런 수가 적은 게 포물선이 크질 않다 보니까 펜스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사직구장이 넓어진 것보다 펜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타구 각도를 띄워야 된다는 얘기가 뭐 팬들 사이에서 항상 나왔고 계속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기사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을 스스로 알고 있고 이제 지도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 하니까 정확하게 치면 타구가 뜨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각도가 높아지면은 사실 한동희 선수는 30개 뭐 40개도 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이제 각도가 높아진 한동희 선수의 타구를 또 감상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항상 얘기가 많이 있는 한동희 선수의 3루 수비인데 3루 수비 향상에 초점을 맞춘 비시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했다. 수비할 때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게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면서 수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시즌 준비를 많이 했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수비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한동희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3루 수비에 대해서 좀 타격에 집중하기 위해서 1루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한 재작년 시즌부터, 그러니까 20 시즌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20 시즌에 이제 어느 정도 타격에서 그 성적을 아래끼고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부터 그 반대로 오히려 수비는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이면서 이 선수가 옛날 이대호 선수처럼 1루로 옮겨서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은 타격이 완전히 만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마침 이제 지난 시즌에 그 나승엽 선수라는 이제 3루를 보는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꾸준히 말하지만 3루수 한동희를 지지하는 편이고 3루 수비 같은 경우에도 20 시즌에 이 시즌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게 수비 수치적인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경기를 쭉 보면서 느꼈던 점은 확실한 거는 20 시즌에 한동희 선수가 잡지 못했거나 정확한 송구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시즌에는 그런 못했던 거를 해내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특히 약점으로 많이 지적됐던 그런 송구 부분, 그러니까 러닝스로우라든가 아니면은 땅볼 3루수 짧은 땅볼이나 번트 타구에 대시해가지고 이제 이런 러닝스로우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개선이 됐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희 선수가 3루로서 이제 대성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1루하고 3루는 수비 가치가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일단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동희 선수한테 3루수 자리에 대한 세금을 낸 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동희 선수가 뭐 발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한동희 선수의 수비를 억지로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동희 선수의 그런 수비에 대한 그 수치를 제가 조금 보고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같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데요. 보면은 총 수비를 2018년 신인 때 이제 80경기에 출장을 해서 505이닝 3루 수비를 받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어디 보자. 2019년에는 1루로는 이제 10경기 54.2이닝, 3루로는 45경기 346.1이닝 받고, 2020년에는 1루로 31경기 130이닝, 그 다음에 3루로 126경기 973이닝, 2022년에는 1루로 4경기 9.1이닝, 2루도 받네요. 2루로 2경기 3이닝, 그 다음에 3루수로 123경기 992.1이닝을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이제 3루수로 한 실책이 통산 50개를 기록을 했고,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통산 3루로 수비 수정을 359경기를 했고요. 수비 이닝이 3루수로 2816.2이닝, 그리고 수비 실책이 총 50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수비 세금을 사실 먹인 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의 3000이닝 가까운 수비를 또 경험을 했는데, 사실 우리 팀 역사상 3루수가 이 정도로 그 고교 첫 신인 첫 해부터 꾸준하게 한 포지션에서 기회를 받은 기억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예, 제 기억에는 이렇게 20살 때부터 꾸준하게 4년 동안 한 포지션에서, 특히 내야에서 이렇게 기회를 받은 경우는 강민호 선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포수고 그 상황에서 좀 특이점이,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 특이하게 돌아간 것도 있지만, 강민호 선수 케이스는 강민호 선수 정도 말고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세금을 꾸준하게 먹이면서 키운 내야 수비수가 저희 팀에서는 제 기억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특히 그런 수비가 훌륭했던 뭐 박기혁 선수 이런 사람들 말고, 수비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시간을 내고 아예 박아놓고 키운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생각해서라도 굳이 수비를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개선이 분명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 긍정적인 거는 좀 수비할 때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게끔 움직임 운동 많이 했다. 그래서 조금 그 가벼운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초점을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서, 저는 한동희 선수가 3루 수비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3루 수비도 더욱더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3루수 한동희 선수의 발전을 저는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지현 선수 인터뷰로 잠깐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넥스트 손아섭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지현 선수도 약간 이제 체중을 감량해가지고 턱이 좀 날렵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사로 가지 말고 인터뷰만 보자면, 일단 그 86에서 83으로 3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많은 숫자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체중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선수, 사실 야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가벼운 체중이죠. 그리고 추천적 180cm 정도 이제 키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일반인으로서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구 선수는 보통은 이제 자기 키보다 플러스 10kg 정도 되는 게 약간 표준 체중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83까지 뺐다는 건 굉장히 이제 몸을 가볍게 많이 만들었다는 뜻이 되시고, 그리고 일단 우익수 경쟁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좀 앞서 있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여준 걸로 치면 가장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툴적인 측면에서 가장 만능 선수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지난 이 시즌의 수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견수로는 이제 39경기 315.1이닝을 뛰었고, 좌익수로는 29경기 177이닝, 우익수로는 20경기 93이닝을 이제 수비를 봐서 지난 시즌에 이제 중견수로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당연히 좌익수와 우익수에는 전준우, 손아섭을 확보한 주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수전 한 명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보여주고 싶고, 롯데 유익수 하려면 타율 4에 쳐야 하는 시즌도 있었다. 워낙 대단한 선수가 있지 않았나 면서 손합 선수에 대한 그런 코멘트도 있고요. 올해는 내게도 기회다. 동기부여가 크다. 타석에서의 집중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우익수든 중견수든 맡기만 주시면 자신 있다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목표는 작년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자신감도 붙었다. 팀 방향성에 맞춰서 내 역할을 잘하고 싶다. 홈런, 도루, 보살 모두 두 자릿수 기록을 내는 게 개인적인 목표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밝혔는데요. 홈런 지난 시즌 보살이 5개였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 홈런이 몇 개였죠? 잠깐만요,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시즌 홈런 같은 경우에는 홈런 5개, 도루 4개, 이렇게 도루자가 3개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딱 그 배만큼 하면은 두 자릿수는 다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군요. 그래서 사직의 추추라는 별명 같게 이렇게 좀 만능 선수, 파이브트 플레이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을 내는 그런 추지현 선수인데, 일단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어떤 선수가 이 수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추지현 선수가 보여준 게 가장 많은 상태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의욕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시즌 관전 포인트 중 한 개인 우익수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우익수 외에도 제4의 제5의 외야수, 결국 외야수 자리 5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보는 것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전준우, 피터스 선수 빼면 결국 나머지 3명이 누가 되느냐를 보는 게 올 시즌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추지현 선수는 3자리 중에 한 자리는 가지고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 타격적인 부분에서 증명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치홍 선수 인터뷰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터뷰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안치홍 선수는 이렇게 이제 인터뷰 기사가 있었고, 롯데 운명의 진 사나이라고까지 굉장히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달았는데, 기사를 좀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자이언츠에 온 지 벌써 3년 차이고 팀에서 고참 선수가 되었습니다. 위에는 이레오, 전준우, 종훈 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차도가 워낙 잘해줬다 하면서 이제 야수만이요. 뭐 투수 중에서는 김대호 선수도 있고 조금 더 있습니다. 네, 마차도가 워낙 잘해줬다면서 그 키스톤에서는 부담이라기보다는 더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마차도가 떠냈지만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팀은 잘하기 위해서 캠프를 준비하는 것이다. 시즌에 잘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90년생 동갑인 이학주 선수가 이제 오면서 그 90년생 동갑 내기 키스톤에 대한 얘기도 좀 흘러나오는데, 일단 동갑 내기 친구인 동갑인 친구가 키스톤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90년생 안치홍 선수인데 기아 시절에 그 꼬꼬마 키스톤으로 불렀던 김선빈 선수가 있는데, 김선빈 선수는 89년 12월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교 시절 말고는 처음으로 동갑인 선수하고 이제 키스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캠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조가 다르다면서 이학수 선수하고는 아직 호흡을 맞춰보거나 같이 수비 연습을 한 적은 없지만 같이 할 것들이 기대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그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타순에서도 뭔가 붙어 있을 경우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안치홍 선수의 타순을 어디로 가느냐도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톱타자에서도 잘해줬었고 1번에서 잘해줬었고 5번에서 잘해줬고 6번에서 잘해줬었고 뭐 3번에 갖다 놔 잘할 거고 2번에 갖다 놔 잘할 거고, 사실 모든 타순에서 다 자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안치홍 선수가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네요. 사실 올 시즌만큼 예상 타순 짜는 게 어려운 해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전통적인 타순 개념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그 팀의 그런 선수 구성에 따라 가지고 타순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몇 번을 칠지 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즌에는 부상으로 거의 한 달을 빠졌는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재활이 길어져가지고 거의 한 달을 빠졌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컸다면서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주로 했고 유연성이나 같이 접목된 근력 훈련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가장 큰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선수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팀 성적을 우선시해야 하는 팀이고 또 그런 상황이다. 나보다 어린 선수들이 더 많아졌고 팀 성적을 위해서 경기 때도 그런 방향의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다면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팀 성적을 위해서 여러가지 솔선수범 그런 자신의 고참으로서 역할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학주 선수하고는 사실 두 선수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쪽으로, 그러니까 좀 내향적인 면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뭐 전준우 선수라든가 종훈 선수라든가 이게 좀 더 선배인 선수들이 약간 두 선수가 친해지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뭐 식사를 좀 같이 뭐 3명 4명이서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또 비슷한 성격을 가진 친구가 있다는 거는 또 친해지면은 굉장히 그 케미가 좋을 거기 때문에 조금 이 두 선수와의 친해지기의 발화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조금 뭐 콘텐츠적으로 간다면 자이언츠 TV에서 이 두 선수의 친해지기의 발화를 약간 기획해가지고 그 팀 케미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같이 뽑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뭐 뭐가 이신점심 퀴즈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고 밸런스 게임 같은 거라든가 뭐 짜장면 짬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간단한 거 해가지고 좀그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네, 그래서 요까지 오늘 이제 준비했던 270회 소식은 이제 다 얘기를 했고요. 확실히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많고 뭐 기사도 많고 훈련 영상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이언츠 TV에서도 데일리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사가 마땅치 않은 자이언츠 TV 영상 보고 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약간 리액션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콘텐츠인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리가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없어가지고 방송 못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이고 롯데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2022년 시즌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어요. 이제 레디 투 윈으로 나왔다고 그 부산 MBC 뉴스에서 나왔는데, 드라이브 투 윈, 타임 투 윈, 레디 투 윈으로 이제 투 윈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 승리의 시동을 걸고 이길 때가 됐다가 다시 이길 준비를 한다로 했는데, 사실은 타임 투 윈을 하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민망해지긴 했는데요. 아무튼 뭐 레디 투 윈이라는 이 승리를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옮겨왔으니까 레디 투 윈에만 만족하지 말고 잘해가지고 중간에 캐치프레이즈가 타임 투 윈으로 바뀌고 막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습니다.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